자, 저희 첫 시간이니까 크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은 저는 이은민 세무사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제 이름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칠판에 써놨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전산세무 2급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알아보고 우리 전산세무 2급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지피직이면 뭐라고 했죠? 그쵸, 100점 100승이에요.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 전쟁에서 100점 100승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동일해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류의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분석이 된 후에 공부하는 것과 분석이 되지 않은 후에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좀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 1년에 몇 번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일정이나 시험 과외 관련해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응시를 하시려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세부적인 시험 일정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험은 총 1년에 일반 시험 4회와 특별 시험 2회, 그래서 총 6회의 시험을 봐요. 거의 2달에 한 번 꼴로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 2회 안에 합격하도록 목표를 잡을게요. 혹여나 1회 실수로 인해 한 번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시험 준비를 해 드릴 거니까 우리 6회까지 가지 말고 우리 2회 안에서 시험에 합격하도록 좀 일정을 잡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시험은 총 6회 보고 시험 시간은 총 90분이에요. 90분. 9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90분 동안 풀어서 총 100점 만점에 70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0점이라는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 100점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30점 틀려도 되는 부분들을 제끼고 최대한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서 70점에 합격하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은 크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거기에 세무회계까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안에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 시험 범위로 따지면 재무회계가 양이 제일 많으세요. 양도 많고 출제되는 문제도 총 5문제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원가회계, 원가회계도 총 5문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전산 세무 2급 배우기 전에 전산 회계 1급, 2급은 저는 공부를 조금 하셨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해요. 혹여나 전산 회계 1급, 2급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제가 지금 초보자를 위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찌 되었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원가회계 5문제, 세무회계는 다시 분류가 돼요.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로. 그래서 부가세 3문제, 소득세 2문제, 이렇게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 제일 좋은 부분은 원가회계예요. 원가회계가 양이 제일 적으나 출제되는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는 원가회계를 좀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원가회계가 생각보다 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원가회계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좀 더 집중해도 그렇게 시험 합격에 무방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론 문제는 이렇게 15문제 출제되고, 우리 프로그램 실무 문제도 같이 응시가 되죠. 자, 실무 문제도 크게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작성, 거기에 4번 문제로 결산. 이런 용어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실 텐데 지금 그냥 따라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마지막으로 뭐였죠? 원천 징수. 우리 그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이라는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 2월 달에 연말정산해서 뭐 13월에 월급이다 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 연말정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산세무 2급은 실무 문제와 이론 문제 각각 이루어져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 출제되는 분석 문제 현황수대로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를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 보시면 출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출제 분석. 뭐 재무회계 1장에서는 몇 문제가 여태까지 출제가 되어 있는지, 2장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지, 부가세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중 뭐 6장에서는 몇 문제가 출장이 되어 있는지를 각각 분석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단계이니까 골라서 하지 말고 우선은 전부 모든 범위를 포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이 다가오면 자주 출제되는 범위 안에서만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난 이 파트는 버리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손해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선은 전체 범위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넘어가요. 자, 대략적인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 출제 분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그럼 우리 전산세무 2급 왜 공부해요? 네? 모든 공부를 할 때는 배우는 이유,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확 와닿지 않을까 해요. 그래, 우리 이론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론 문제 우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 왜 배워요? 대답 없죠? 네. 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다 각각의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재무회계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 재무회계는 쉽게 말해 우리 사업하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많은 거래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해요. 이쁘게 꾸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분식회계라고 들어봤어요? 분식회계? 뭐 김밥 천국 이런 거 말고 분식회계라는 것은 회계를 좀 이쁘게 꾸민다는 거예요. 화장할 때 분 바르죠. 그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이쁘장하게 꾸미는 것을 말해요. 이쁘장하게 정리. 이쁘장하게 정리는 왜 해요, 그럼? 그렇죠. 누군가 보기 위해 정리를 하겠죠. 누군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회계를 배워요. 그럼 정보 이용자란 누구냐? 우리 회사 대표님. 우리 회사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수많은 거래를 보고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뭐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런 것처럼 대표를 우리 회계 용어상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해요. 즉 대표. 예를 들면 대표가 있겠죠. 그럼 대표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줬거나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죠? 주주나 채권자,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들을 회계상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말을 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들. 이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하겠죠.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우리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고 싶어 할 테니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뒤에서 오늘 배울 건데, 그럼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 거예요? 뭐를 통해?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제자가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자. 그래서 재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를 배울 건데,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혹여나 오늘 용어들이 어려워서 나 이거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용어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수업 진행하다 보면 용어는 귀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좀 저런 게 있구나 라고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인 재무제표에 속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각각 나타내는 항목들이 다른데 그거까지는 좀 들어가지 않을게요. 요런 거를 통해 우리는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재무를 배우는 거다. 재무 회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원가 회계. 그럼 우리 원가 회계는 또 왜 배워? 왜 배울까? 원가 회계도 동일해요. 정보를 제공하려고. 어떤 정보? 원가에 대한 정보. 우리가 물건을 매입을 100원에 사서 이 분필을 100원에 사서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판매를 120원에 한다. 그렇게 되면 20원의 이익이 나겠죠. 그럼 이 매입에는 순순히 이 분필값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물건 파는데 순순히 이 분필값만 들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매입하고 우리 직원 월급도 들어가고 우리 사무실 빌리면 임대료도 나가고 직원들 밥도 먹여야 되고 하죠. 이런 경우 기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이익은 이 알파만큼 줄어들겠죠. 이 알파가 10이라면 이익은 10이 발생할 테고, 이렇게 되니 이 매입 원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원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누가? 우리 경영자들이.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이 원가를 좀 관리를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원가 회계예요. 그래서 결국 원가는 관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관리 목적. 어떤 관리를 하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원가 회계를 배워요. 경영자가 이거 너무 비싸게 사온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원가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제품은 우리 이 제품 이제 팔지 말자, 아니면 이 제품 판매량 더 늘리자 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원가를 배우기도 하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우리 회사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제조 부서도 있고 판매 부서도 있고 뭐 각각 공정에 따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어떤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는데 이 B 부서에서는 뭔가 비효율적이다. 이 부서는 없애도 되겠다. 이 B 부서는 우리 회사에서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서는 없애버리자 라고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가 회계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매출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B 부서는 원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B 부서는 없앨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B 부서를 없애는데, 이 목적으로 원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가 관리 목적으로 원가 회계를 배우기도 해요. 원가 회계에 대한 목적은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 짓고, 자, 세무회계.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를 왜 배우는지까지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세무회계는 왜 배울 거예요? 세무회계란 세법을 말이에요. 세법. 자,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뭐죠? 4대 의무. 너무 오래됐나요, 배운 지? 자,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무회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할 납세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를 배우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은 만약에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우리는 그런 4대 의무를 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니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다.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세금 계산 구조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지, 과세를 안 할지, 이런 거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은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만 반영을 해요.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까지 출제 범위가 되는데, 우리 시험 전산세무 2급은 법인세까지는 출제를 안 하니 법인세는 좀 논외로 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왜 배우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치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하루 종일 부가치세 많이 내요. 어떤 부분에서 내요? 우리 물건 사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볼펜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항상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 왜 배워요? 그래요. 우리는 하루하루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언제? 우리 물건 살 때, 우리 문방구에서 물건 사거나 편의점에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이럴 때 영수증 보시면 부가세 별도, 부가세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부가세만큼 우리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개념이에요. 부가세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납부한 적 한 번도 없죠? 그래, 없어요. 왜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편의점이면 편의점 사장님, 뭐 문방구면 문방구 사장님이 우리 거 세금 걷어서 대신 내주는 개념이에요.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라고 그래요. 세법상 용어. 담세자와 얘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 가 다른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거 깊이까지 갈 건 없고, 어디가 말씀드리다 그랬지? 그렇죠. 우린 수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 이 부가세를 걷어서 사장님들이 내니 이런 단계에 발생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다. 결국에 세무에게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 배우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세는 우리 이제 자격증 따고 취직하면 회사 다닐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던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죠. 월급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뭐 많이 들어보셨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앞으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각각 배우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거래를 좀 이쁘장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육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이쁘게 입력해서 이쁘게 정리된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원가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 신고까지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많은 시간 동안 전세무 2급에 대해서 배울 거고, 목적은 이렇다라는 거 마무리 짓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깊이 있는 내용, 너무 깊숙이 깊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훑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10분 쉬었다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